한국사 3대 대첩이라고 불리는 한산도 대첩. 그날은 조선 수군의 함성이 하늘에 닿았던 날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함대는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에서 왜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이어갑니다. 당시 이순신이 침몰시킨 일본군 함선만 무려 100척이 넘었는데요. 일본군은 육지에서는 강세를 띄었지만 해상 위에서는 조선군을 상대로 영 힘을 쓰지 못하였죠. 해전에서 조선군에게 연이은 패배를 당하며 그 격차를 실감한 왜군은 머리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 차이를 좁히고자 하였고, 이에 병력을 대폭 증강하였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투 동향을 탐지한 이순신은 7월 5일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전라 좌우도의 전선 48척을 본영이었던 여수 앞바다에 집결시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음 날인 6일 원균이 이끌고 온 7척이 추가되며 총 55척 규모의 조선 수군이 집결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거북선도 포함되어 있었죠. 7월 7일 이순신은 목동이었던 김천손에게서 일본 다이묘의 함대가 견내량에 있다는 첩보를 전해 듣습니다. 8일 조선 수군은 한산도 근해에서 일본군의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총 73척 규모의 병력을 확인하였죠. 그들을 이끄는 수장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일본 센고쿠 시대 최고 권력자라고 불린 도요토미 히데요시 수하의 7무장 7본청에 속해 있던 무사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다수의 전쟁 경험을 쌓은 장수로 권력자의 신임까지 한몸에 받는 자국 내 명장으로 통하는 사무라이였죠. 와키자카는 이를 증명하듯 직전에 있었던 용인 전투에서 1500명의 부하로 그 수의 30배가 넘는 5만 명의 조선군을 격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거느린 일본군의 전쟁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죠. 이순신은 왜군이 주둔하고 있던 견내량에서는 정면 승부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견내량은 지형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은 데다가 조류 또한 역류여서 조선 수군의 주 병력이었던 판옥선이 싸우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이순신은 유인책으로 왜군을 꿰어내어 넓은 한산도 근해에서 전면전을 치를 계획을 세웁니다. 결전의 날 이순신의 본함대는 견내량 남단에서 대기하고 사도첨사 김한과 광양 현감, 어영담이 유인을 위해 판옥선 5척을 지휘하여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합니다. 자신의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온 판옥선 5척을 본 와키자카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조선 수군의 병력에 대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왜군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김한과 어영담은 탄 5척을 이끌고 73척의 적선을 향해 선제 공격을 실시합니다. 곧바로 외선의 선봉대가 출정하며 이를 맞받아쳤고 1차 전투가 시작되었죠. 30여 분간 지속된 1차 전투는 곧장 조선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외선들은 판옥선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조선 수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일전에 상황이 불리하면 퇴각하라는 이순신의 명령이 있었으나 김한과 어영담은 적의 본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지에 내몰리면서도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정찰선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던 이순신은 전투가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전해 듣고 퇴각 뒷발로 신호를 주는데요. 신호를 받은 판옥선 5척은 그제서야 배를 물리고 남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전투가 시작되었음에도 조선 측 지원군이 오지 않고 결국 후퇴하는 판옥선을 본 와키자카는 이들을 격침시키기 위해 전 병력이었던 외선 73척을 모두 출동시킵니다. 와키자카의 본대 모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판옥선 5척은 필사의 도주 끝에 무사히 이순신의 본함대가 있는 견내량 남단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하죠. 멀리서 진격해오는 외선들을 본 이순신은 남단에서 대기하던 조선 수군 병력을 전부 퇴각시킵니다. 그들을 한산도 근해로 끌어내기 위한 두 번째 눈속임이었죠. 심지어 일본군의 방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허술한 일자진을 펼치며 도망가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이것을 본 와키자카는 조선군이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는 것이라 판단, 속도를 더 높여 판옥선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끄는 함선은 조선의 판옥선과 달리 밑이 V자 형태를 띠고 있어 속도면에서 우세였습니다. 또한 뒤를 보이고 도망가는 판옥선은 외선을 향해 화포를 쏠 수도 배를 부딪히는 충파 전술도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죠. 와키자카는 조선군을 빠르게 추격하여 따라잡고 월선하여 백병전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전국시대로 타져진 왜군의 백병전 스킬이 조선보다 우위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실제로 당시 일본군의 백병전은 상당한 수준으로 육지에서 그들이 조선군을 상대로 기세를 올렸던 것에 크게 한몫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수뇌부들은 해상에서만 조선군을 압도하면 조선을 정복한 뒤 본래의 목적대로 명나라로 진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죠. 그리고 와키자카의 눈에는 그 해상전의 승리가 코앞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라도 몰아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패배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태풍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외선이 방화도 인근에 다다른 것을 확인한 이순신은 비장의 전술 하객진을 명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객진은 본래 해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객진을 바다 위에서 전개하기 위해서는 육지의 수배에 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물살, 바람 등 자연 요소 또한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개인이 아닌 배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공할 협동심을 필요로 했죠. 이순신의 하객진 신호가 떨어지자 추격당하던 판옥선들은 순식간에 일자진 대형을 풀고 배를 돌립니다. 그와 동시에 근방 섬에 숨어있던 전라 우수사 이억기의 편대와 경상 우수사 원균의 편대가 하계 양쪽 날개 형태를 취하며 본대와 합류. 총 55척의 판옥선들이 순식간에 외선을 역포위하였죠. 일자진을 뚫어내기 위해 쐐기 대형으로 진군하던 일본군은 자연스레 조선군의 포위망 안으로 들어온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대형을 갖춘 판옥선은 배를 옆면으로 돌려 곧장 방포를 준비, 바다 한가운데에 갇힌 외선들을 향해 화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한 차례 포 사격이 끝나고 판옥선이 포 장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와키자카는 이때를 노려 반격을 꾀합니다. 하지만 왜군은 공격의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포 사격을 마친 판옥선들이 제자리에서 일제히 선회하더니 장전을 미리 완료시킨 반대편의 포를 곧바로 발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선군은 사격과 선회를 반복하며 폭풍 같은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외선들은 바깥쪽 진영부터 철저하게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죠. 일본군은 선체를 돌격시키는 충파 전술도 쓸 수 없었는데요.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함 세키분해는 농나무, 삼나무 등 가벼운 성질의 나무로 만들어 빠른 속도를 내는 데는 적합했지만 강도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소나무, 참나무 등의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려도 강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었죠. 세키분해로 판옥선을 들이받은 일본군들은 되려 자신의 배가 부서지는 걸 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판옥선이면 그나마 싸워볼 생각이라도 했지 거북선을 상대로는 당시 일본의 해상 전력으로 정면 격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객진 사이를 휘젓고 다니며 탈출하려는 외선들을 박살내버리는 거북선은 그들에게 호카이센, 정말 바다 괴물보다도 더한 존재였는데요. 용인 전투 이후 하늘을 찌르던 와키자카 군대의 사기는 한산도 바다에 처참히 수장되었죠. 속력이라는 장점을 사용할 수 없고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배를 붙이는 것도 불가능했던 와키자카 부대는 바다 한복판에서 전멸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명령체계를 부수기 위해 대장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으며 와키자카는 어떠한 타개법도 찾지 못한 채 수시간 동안 포탄을 얻어맞았죠. 그렇게 외선 47척이 침몰되고 12척은 납포되며 일본군은 73척 중 무려 59척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소실합니다. 왜군은 최대 9,000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죠. 반면 조선의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완벽하다 싶었던 전략 전술로 인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10여 명, 소실된 전선은 단 한 척도 없었죠. 말 그대로 조선의 대승이었습니다. 하나 이순신의 눈에 밟혔던 것은 대장이었던 와키자카가 부하들 일부를 데리고 포위망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급한 대로 한산도 인근에 상륙했던 와키자카 잔당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무인도였으며 곧장 쾌속선으로 갈아타고 추격해온 조선군은 일본군이 타고 온 배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죠. 그리고는 섬 주위를 빙빙 돌며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와키자카는 이순신의 눈치를 살피며 부하들과 2주 동안 미역만 먹으며 간신히 목숨을 연명합니다. 일전의 해전으로 와키자카 사요에 와타나베 시치에몬 등 이름난 장수들이 대거 사망하였으며 자신을 따라 탈출한 이들 중에서도 패배에 좌절하여 할복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죠. 와키자카에게는 실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명장이라 불리며 스스로도 긍지 높은 사무라이라 여겼던 그는 이순신과의 단 한 번 싸움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 측 병선 출몰로 섬 주위를 돌던 조선군이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와키자카는 탈출하기 위해 부랴부랴 뗏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조선군은 퇴각하다 말고 다시 돌아와 뗏목을 만들던 일본군을 또 한 번 응징하였죠. 해안가에서 병력을 더 잃어버린 와키자카는 대이고 명분이고 다 집어치우고는 간신히 뗏목을 띄워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5년 뒤 명량 앞바다에서 이순신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한산도 대첩의 승리는 전쟁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애초 일본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선을 정복한 뒤 본래의 목적대로 명나라를 칠 계획이었으나 한산도 해전 이후 안골포 해전에서도 이순신에게 대패하면서 일본은 사흘 만에 100척 이상의 전선이 수몰되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에 조선과의 해상 전력에 아득한 격차를 느낀
바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더 이상의 해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일본군에게 아예 해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일본의 육군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죠. 이순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본진과 다름없던 부산으로 출동하였는데요. 방비가 두터운 본진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군은 장사진을 펼치며 들어오는 이순신의 함대를 보자마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났습니다. 조선 수군의 연승행진, 압도적인 전투력, 바다 괴물이라고 불리는 거북선의 공포는 이미 일본의 본진까지 전염되어 있었으며 장수를 비롯한 병사들 대부분이 겁을 먹어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죠. 일본군은 수적 우세와 유리한 지형을 무기로 본진 인근에서 방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이순신은 부산포 해전에서 또다시 적선 100여 척을 격침시켜버립니다. 이순신의 연이은 대승 소식은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며 의병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왜군과 맞서 싸우기 위한 의병이 일어났으며 해안가에 거주하던 백성들은 해상 의병이 되어 이순신과 함께 싸우기도 하였죠. 그들은 조선군에게 바닷길, 지형 지물 등을 알려주며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해상 의병들은 이순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를 함대 뒤에 덧대어 조선의 수군 병력이 더 많아 보이게 하는 역할도 자처하였죠. 결국 일본군들은 바다 위에서 어떠한 활동도 제기하지 못했고 조선은 남해뿐 아니라 해상의 제외권을 완전히 수복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선봉장으로 조선에 상륙하고 평양까지 북송하여 주둔하고 있던 다이묘 고니시 유키나가는 해상 보급로가 끊기면서 그대로 평양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고 이것은 이후 조명연합군에 의해 패배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죠. 1598년 12월 16일 조선은 최종적으로 국토 수비에 성공하며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들이 후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였고 최후의 싸움 노량해전을 지휘하며 도망가는 외선 300여 척 중 200척을 침몰시킵니다. 이 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은 이순신은 전사하고 말았지만 죽음을 알리지 말고 적을 쫓으라는 유언으로 인해 조선군은 싸움이 다 끝난 후에야 이순신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죠. 끝까지 추격하여 격파하라. 적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을 절대로 얕잡아보지 말게 하여라.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 시우는 충무.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로 바다를 수호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400년 전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조선의 국토는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